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시간 연장 관련된 사설입니다. 중앙일보는 실리콘밸리에는 출퇴근 시간 없다는 장병규 보고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엊그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일할 권리 빼앗아간다고 지적하고 있네요. 한국경제신문은 실리콘밸리에는 출퇴근 시간 확인하는 회사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한 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국가가 일할 권리를 뺏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문화일보는 중국이 부럽다는 청와대 위원장 실토와 암담한 혁신 성장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지난 2년 이끌어온 장병규 위원장의 발언을 크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중국은 34조 반도체 펀드로 치고 나오는데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중국과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정부의 과감한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출퇴근이 자유로운 것과 장시간 노동을 강제 강요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지난 수십 년 전 경제개발 초기 하루 14 내지 16시간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할 때 그런 혁명적 상황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히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사내 유보금으로 기술 투자를 늘리지 않고 정부의 정책 지원금에나 손 벌리고 있으면서 무슨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봉건제적 재벌 승계와 3, 4세들의 무능과 불법을 방치하여 경영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주 52시간 노동시간조차 늘리자고 주장하는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술 혁신은 창의적인 교육, 기술 투자, 경영 혁신 등 제반 여건을 만드는 것이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것으로 기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남북한 관계에 진실의 순간이 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금강산 내 너절한 남측시설 철거하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얘기했죠. 일방 요구한 북한. 도로 철도 있고 교류도 확대를 주장하는 문 대통령 평화경제를 대놓고 퇴짜 놓았다. 이념적 맹신에 기댄 허위 과대 포장 벗고 현실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남북관계 진실은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략과 지배와 동서냉전 체제하의 남북 분단이 핵심입니다. 북한의 금강산 시설물 철거를 지적한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멈추게 된 여러 가지 사정을 남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홀로코스트처럼 변화무쌍한 것이 남북 관계 현실입니다. 일이 일비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일자리와 소득 분배 좋아지는 기미가 어디 보인다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한 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언제나 아전인수격인 측면이 강합니다. 통계를 말할 때 통계 관점, 기준, 어디에 중점을 두고 말하느냐, 가정 등 숱한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싶겠지만 현실을 다 가릴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것은 현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한국 경제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와 세계 경제가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면서 경제적 대안을 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 모면이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현금 복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1200만 명에게 현금 지급,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현금 복지 광풍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을 통해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규모가 올해 42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금 복지 광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GDP 대비 복지 예산 비중이 하위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무슨 복지 광풍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2조면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입니다. GDP 대비로는 2 내지 3% 수준이죠. 그리고 과도한 행정 비용이 주로 들어가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사실은 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누수되기 마련인데 국민들에게, 일반 서민들에게는 현금 지급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입시도 정파적 덕실 따져 정한다면 이 나라 교육 어디로 가겠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능 위주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 자체가 이미 교육의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정시 수시 비율 문제가 아니라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인구의 16%인 6세에서 21세까지 학령 인구가 805만 명에 달하는데 학생들이 대학과 대학을 향해 줄 서 있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정말 비정상이고 교육의 길을 잃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교육의 질곡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론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정권 입맛에 맞아야 보호받을 자격 있는 언론인가, 동아일보는 언론 자격 징벌 운운한 박원순 시장의 극히 위험한 언론관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 비판한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론 자격과 방송 징벌에 대해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가짜라고 말을 하려면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발언이 될 것입니다. TBS 교통방송이 서울시 사내인 만큼 서울시장 입맛에만 맞아서도 안 될 것임은 분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공공기관 임원 절반이 캠코더인데 공공매체는 정부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캠코더는 대선 캠프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을 캠코더 인사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권력을 잡는다면 캠코자가 되는 시기죠. 공공기관장 임명 기준에 대한 제도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기관장을 뽑으려면 기존에 임명된 기관장을 압력을 넣어 사퇴시키게 만들고 맙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장은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에 다시 계속적으로 임명하고 싶으면 사표를 반려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관장을 갈고 싶으면 사표를 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논란이 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처럼 정권과 상관없이 임기가 보장되는 방식도 어려울 것입니다. 공공기관장들은 정부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장관들처럼 정무직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임기를 보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현재 같은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미 협상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재등장한 천안함 폭침 주범, 줄 잇는 북의 추가 도발 위협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대화 압력을 소개하고 있고요. 문화일보는 북은 축구 금강산 이어 불협박, 안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는 교정관계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벌어지는 북미 간 밀고 당기는 문제를 핵심적으로 지적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부차적인 지금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김영철이라는 인물이라든가 그의 말 표현을 강조하다 보면 현재 진행 상황이나 본질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안보를 말하려면 그런 식의 논평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안보에 대한 전략적 사고와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의존에 북한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어서는 언제나 제3자적 위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북미 간 협상에 전혀 어떤 영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폐지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카카오 연예 뉴스 댓글 폐지, 총체적 포털 개혁 시발점 돼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카카오 여론조작 악플 방지 대책을 주목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연예 뉴스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 전면 개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연예인에 대한 이 악플이 많은 왜곡이 사람에 대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넘어 인간의 심리에 내재하고 있는 악마적 본성이 여과 없이 배출되면서 상대방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사자들도 음악에 숨어 이중 인격자로서의 파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인간적 신뢰와 공동체를 약화 또는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악플은 당연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댓글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준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악플을 차단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이것을 개발함으로써 선풀은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그리고 건전한 토론이 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악플 제거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문을 닫아서는 언론의 자유가 봉쇄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